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은 황교안의 당도 아니고 김영호의 당도 아니고 김종인의 당도 아니고 홍준표의 당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될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여기 지금 등장인물들이 다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공천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콩가루 집안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그 촉발제는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 젊은 여성 벤처 사업가예요. 사실 젊은 여성 벤처 사업가 그러면 이 국회의원 공천할 때 눈독을 들이기 아주 좋은 그런 후보군이죠. 그리고 여성이고 젊고 또 특히 젊은 후보들한테 얼마나 지금 거의 갈급합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친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고 SNS에 자랑 삼아 좋아라 하고 올렸다. 또 뭐 핀란드 순방에 동행했다. 그 외에 SNS에 다른 그런 진보 인사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비례대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미래통합당 강남병으로 공천을 받고자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친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는 그 지역에서 컷오프된 이은재 의원 측에서 강력히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공천받고 30분 만에 철회되니까 이 김미균 후보가 나와서 자기는 문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돌아섰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에 저는 문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주는 함의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후보들 중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안동 예천의 김형동 후보, 이분도 도마 위에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칼럼을 쓴 한국노총 소속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꽤 있어요. 저는 뭐 이 사람들을 제가 뭐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미래통합당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걸 촉발제로 해가지고 김영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는 김미균을 끌어안고 그냥 농개처럼 강물에 빠진 거예요. 본인이 화살바지가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 물러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아마 이제 그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막바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공관위와 미래통합당 지도부, 특히 황교안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왔죠.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 그 공관위가 공천한 6명에 대해서 당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뭐 김원성, 뭐 최홍, 서병수, 이두아, 민현주, 서일준 이런 후보들인데 지금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 그 6개 지역은 정말 그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김용호 위원장이 그 자기 계열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천을 했다, 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컷 오프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또 그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6개 지역 중에서 경선으로 다시 그 결정이 번복된 대구 달서갑, 그리고 인천 연수울, 특히 인천 연수울의 민현주 의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도로 침박당이 됐다, 뭐 무소속을 결심하든 모종의 조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활용점정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하니까 그 SNS에 그 특유의 강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막천하고 너 혼자서 사퇴하느냐, 죄상이 어떻고 협잡이 어떻고, 또 뭐 부안해동 하면서 거수기로 전락한 공천위원들, 허수아비 공천위원은 다 가라, 뭐 이래가면서 공관위원들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시끄러운데 아직 선대위원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또 한마디 합니다. 태영호를 강남갑에 공천한 거는 국가망신이고 공천을 이벤트한 것이다. 이 뿌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공천을 하느냐, 이렇게 나서죠. 그러다 보니까 또 태영호가 또 한마디 하네요. 뭐라고 저격을 하냐면, 선거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는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했다, 이러면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역공을 합니다. 사실 태영호 전 공사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서 있었다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지역구를 받았다면 그 평양의 강남갑에 해당하는 모란봉 지역 같은 데서 바꿀 수는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 보이는 역공을 보면 뭐 거의 대한민국 정치인 다 됐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이제 공관위의 김용호 위원장은 떠났지만 이성현 부위원장이 어떤 공관위원장이 새로 오는 거 안 되고 공천관리위원 명단 수정 요구 못 받을 테니 그리 알아라,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전원이 사퇴하겠다, 이거는 이제 선제 공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최고위, 그리고 공관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선대위원장,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표, 이 정도면은 정말 콩가루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공관위원회는 무지개를 그리려고 색연필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색 저색 칠하다가 이제 거의 검정색이 나오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밤에 최고위가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최고위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한번 우리끼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미래통합당 이전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전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고, 탄핵을 포함한 이 역사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그 탈바꿈을 하고 지금 특히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도파를 끌어들이면서 반문연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반문연대의 결정적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 코로나 위기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바닥 정서는 정말 폭발일보 직전이고요. 뭐 대북 한미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현금 살포 복지, 고용 정책, 부동산 뭐 하나 성공적인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조국 전 법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뻘짓을 보면
스스로 보수 야당으로 하여금 반사 이익을 누리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선 끝나고도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라임 자산운용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정말 태세를 정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PK, DK, 물갈이, 그리고 지금 여러 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뭐 전진당, 기타 등등. 그러면은 또 그 공천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적절히 또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되고. 그 공관위도 참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공관위 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공천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적어도 요번 공관위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김용호 위원장이 죽으러 왔다라고 천명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진짜 그 김미균을 끌어안고 강물에 그냥 풍덩한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천하는 방법이요, 경선 아니면 단수 공천인데, 우리나라 경선 솔직히 외국 경선하고 달라요. 현장의 기득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경선이라는 겁니다. 말이 경선이지 조직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좀 그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단수 공천할 수밖에 없는데, 잠재력, 상징성, 그 다음에 뭐 경륜, 이게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많죠. 기본적인 문제는요,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천 받은 사람한테는 잘한 공천이고, 공천 못 받은 사람한테는 개막천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공천 못 받아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긴 하겠지만 또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러움이 없나 하고 생각해보면 있을걸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이 드러나지만, 그 집권당의 응집력이라는 거, 그리고 사생결단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 비례정당 만드는 거 보십시오.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당 배신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거의 애교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빼고 나머지 다 사약을 드링킹할 태세입니다. 지금 사약이라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 언론이 비례대표 또 지역구 공천에 힘을 못 썼다 그러는데, 대표가 그동안 힘을 써온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이 자세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종로에서 그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당대표로 끝나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의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체한다거나 공관위원 몇 명을 교체하는 거는 하수 내지는 악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뭔가 이 지금 공천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다가는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저기서 불만이 튀어나오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미래통합당이 이 공천에서 나오는 이런 잡음들을 잘 수습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을 공천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 찍으면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남병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다시 영입을 하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제 그 젊은 인재 영입 그러면은 꼭 스펙을 따지더라고요. 무슨 기업의 사장, 뭐 변호사, 의사, 박사, 그런 거 말고요. 평범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국가 강화 가치관이 뚜렷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봉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청년들 왜 없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나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다가 목함지대로 다리를 잃은 하중사 같은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소년들을 위해서 뭐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보수적 가치라는 게 절대 편향된 가치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안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물론 미래통합당 당적도 없는 사람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소신을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은 황교안의 당도 아니고 김영호의 당도 아니고 김종인의 당도 아니고 홍준표의 당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될 그런 정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당원 당규에 맞춰서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 공천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